홍석준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특검 국정조사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아주 자주 나온 내용인데 이번에도 특검 국정조사 이거 가능하다는 내용을 꺼내놨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도 결국은 이제 경찰 똑바로 이제 수사하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고 저는 특검 국조까지는 뭐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 국조가 너무 남발돼서 국민적인 어떤 그 피로도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뭐 비교적 단순한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공개 여부를 두고 하는 건데 저도 당연히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의혹, 억측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공개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런 어떤 신상 공개 관련된 법도 한 2번 정도 해서 이제 지난번 부산 돌려차기 남자처럼 이렇게 비공개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규정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에 어떤 조금 뭐 비공개 공개 사항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개 여부를 좀 검토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그 지금 현재 국조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어느 범위 내에까지 국조 특검이 이루어질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전환한 것 때문에도 굉장히 의사회라든지 지금 부산 지역이 굉장히 좀 시끄럽고 한데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까지 그러면은 포함시킬 거냐. 또 이게 범위 문제 이런 놓고서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서 민주당도 결코 바라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검 국조까지는 뭐 가지는 않을 거다. 단지 똑바로 수사라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 촉구인 것 같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가지 표현이 나왔잖아요. 김구 선생, 여운현 선생, 불사조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 차재현 교수님께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할 말을 차 교수님이 다 해가지고 다 하셨어요? 자 일단은 팩트 체크 3가지 면에서 하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유의 일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김구 여운현 선생 또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습죠. 그다음에 또 불사조란 말이 지금 많은 어떤 사법적 어떤 수사를 마치 끝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뭐 불사조다, 뭐 죄가 없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좀 이해는 갑니다. 지금 공천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 그룹인 걔들한테 좀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명배천거를 부른 건 좋은데 뭐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성공한 뭐 또 전태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과거부터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일반 국민 상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어떤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명동성당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오늘 구인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뭐 종교 관련 행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참석했던 봉축 법회가 오늘 구인사에 열렸어요. 거기를 참석했어요. 같은 행사예요. 시차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앞서 목소리 들으셨지만 다른 일정까지 다 바꿔가면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그 초년생이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과 좀 센스가 좀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선천적으로. 지난번에 대구 신년교류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디 가더라도 아이돌 스타 뭐 대접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때 대구 경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의자 위에 가지고 딱 인사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런 센스라든지 그런 어떤 그 현재 그런 임기응변 이런 거 사실은 참 하기 힘든데 그런데 이번에 구인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교적인 물론 이제 의미도 있고 또 어제는 또 이제 강원도 갔지 않습니까? 강원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충북을 이제 지역도 생각을 하면서 또 구인사라는 어떤 불교 지금 천태종의 어떤 본산 상징적인 존재에 이제 감으로써 지역과 종교를 아울러서 이제 대표하는 어떤 곳에 방문함으로써 어떤 본인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특히 이제 국민의 지세를 좀 확산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정치 어떤 그런 어떤 과정 내지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려서 이제 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이나 찾은 곳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도 나오면 뭐 위원장님도 이제 같은 곳에서 지금 축사를 했다. 그리고 앞서서 같은 이 법회, 봉축법회에 참석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혹시 생각한 건 아닐까요? 아까 본인 스스로는 깜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사실을. 글쎄 그런 것보다는 워낙 지금 구인사가 차지하는 어떤 이제 사찰의 어떤 불교 내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니까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사찰로 방문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만 또 윤석열 대통령도 3번이나 방문한 것도 그런 어떤 인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지금 저 허식 의장께서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그러니까 2가지예요. 의원들이 달라 그래서 그 논란이 됐던 그 신문을 배포한 거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모르고 뭔가 조치를 했다 이런 취지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제 허식 인천시 의장이 이제 탈당을 했다고 이제 언론을 탈당했습니까? 봤습니다. 예, 언론을 봤습니다만은 일단 허식 의장, 의장께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이제 그 5.18을 헌법 전문회까지 올리겠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셨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잘 모르고 있다 뭐 그런 표현은 분명히 좀 틀리는 것이고 사실 그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특별법을 만든 때가 93년도 YS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5.18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운동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은행은 조금 분명히 이제 맞지 않다. 물론 이제 이제 5.18 유공자를 뭐 공개하라 하는데 이제 공개하는 뭐 그런 것도 좀 뭐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런 은행을 하는 것은 지금 당내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저런 어떤 은행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 내지는 제재를 이제 하기 때문에 곧 이제 뭐 징계 절차 들어갈 것 같은데 탈당을 했기 때문에 탈당했으니까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그럼 탈당을 해버리면 일단 당내에 있던 징계는 뭐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돼버린 상황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그러니까 낙준연대와 관련해서 윤석 전 대표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협상을 위한 자락을 깔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협상을 위한 뭐 나름대로 어떤 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오늘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는데 제가 100% 지금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두 번째 100% 동의한다고 앞에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결국은 당내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에서 사실은 좀 지칠 정도로 많은 어떤 그런 어떤 싸웠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둘 건데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 배경에는 나는 이미 이제 당원이 이제 4만 명 이상 확보돼 있고 내가 훨씬 몸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표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과연 누굴 중심으로 할 거냐 이런 어떤 주도권 경쟁을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뭐 생각을 또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낙연 대표 쪽에는 이미 그 현역 의원들 중에 뭐 그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합류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제3지대 빅텐트에 유리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는 또 별개의 또 문제라고 또 생각을 좀 합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단순한 어떤 반명이 아니라 원래 어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부터 해서 수많은 지금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가 지금 있고 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어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의 민주당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명분을 이준석 대표보다는 훨씬 더 갖고 있고 저는 좀 그런 점들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이낙연 어떤 대표의 많은 어떤 좀 소구력을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여론까지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이낙연 어떤 주도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또 문제는 단순하게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김주환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7으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